우리가 서천을 사랑하는 이유. 충청남도 최남단에 자리한 서천은 북쪽으로 보령, 동쪽으로 부여와 논산, 남쪽으로 전라북도 군산과 익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장항읍 한산면 등 이읍 11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장항읍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최전선 기지였던 곳입니다. 이곳의 항구를 통해 미국과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다량 반출되었습니다. 서천은 또한 전북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이 천리길을 돌아 바다의 품에 안기는 곳입니다. 금강하구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해질녘마다 가창오리의 멋진 군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창오리 때는 고래가 되었다가 화살이 되었다가 부메랑이 되기도 합니다. 가창오리 말고도 서천은 수많은 여행거리를 품은 곳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것들을 하나씩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서천은 가족여행지로 강추하고 싶은 곳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여행지, 아이들의 체험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생태여행지입니다. 국립생태원과 해양박물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천은 여행할 만한 곳입니다. 이색, 이상제, 이하복, 구석주 등 위인들의 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여행지로도 훌륭한 곳이 또한 서천입니다. 앞에서 서천이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이번에는 지도를 직접 그리고 우리가 여행할 곳들을 그 위에 표시해 봅니다. 이렇게 지도를 직접 그리면서 여행할 곳들을 표시해 보면 그 여행지에 대한 지리적 감이 보다 확실히 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굳이 지리 공부를 시킬 필요 없이 여행을 할 때마다 그곳 지도를 그려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찾아가 볼 곳은 바로 시간이 멈춘 마을 판교면 현암리입니다. 세월의 흐름에서 비껴선 판교면 현암리로 먼저 갑니다. 날아가던 시간의 화살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 멈춰서 버린 곳입니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마을입니다. 광천, 논산과 함께 충남의 3대장으로 꼽혔던 우시장을 비롯해 부여, 옥산, 홍산 등에서 영화를 보러 오던 극장, 3대째 운영되던 술도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세력가들이 머물던 집 등 마치 빛바랜 사진 첩속을 거니는 듯합니다. 현암리를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탬프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현암리의 오래된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입구만 대체 누굴까요? 우리 집 막내를 소개합니다. 언니와 7살 터울의 4차원 베이비입니다. 그나저나 스탬프 투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현암리 입구에 있는 고석주 선생 형상을 추천합니다.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석주 선생은 일제강점기 하와이로 이주해서 대한자강회 등 독립단체 활동과 언론인으로 활약하다가 귀국 후에 판교면에서 농촌 계몽운동에 힘쓴 애국지사입니다. 막상 스탬프 투어를 시작하려니 벼랑간 폭풍급 바람이 불어대네요. 금방 잦아들겠죠. 네 건 여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본인이 찍은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처음 걸 잘못 찍고 바꿔주면서 인심 쓰는 척? 그걸 알 리 없는 아이는 그저 아빠의 호의인 줄만 알고 아빠 최고야! 칭찬을 합니다. 그나저나 이제는 또 어디로 갈까요? 여기던데요? 아니야. 저 농협을 갔는데? 거기 아니야. 저 아래로 내려가야지. 아니 근데 응. 저쪽으로 가면은 저게 좀 이따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근데 저기 판교 안 특화원 보이잖아요. 스톤? 네. 한번 가보자. 함 가보자는 말은 아빠에게 있어서 무대포로 해보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걸 잘하는 저는 필사적으로 아빠를 설득해보려고 합니다. 일로 오라는데? 돌아서. 하지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당연히 설명서를 꼼꼼히 본 저입니다. 따라야지 뭘. 저기 뒤에 저기에 농협 그게 올라와 있었다고요. 내가 농협 그 깃발을 봤는데. 그런데 우리하고 떨어져서 엄마랑 스탬프 투어를 하는 제 동생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무슨 우리가 토끼? 방금 지나온 옛 판교역입니다. 로이가 세워줘 토끼. 친구야 일어나 해줘. 그건 좀 전에 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인데. 로이가 밀었구나. 밀어? 정말 얘가 밀었나? 설마. 친구 다시 일어났네. 좀 더러워졌지만 이따가 세수해 친구야. 아마도 그 인형 동생이 밀어서 넘어뜨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도 바닥에 있었거든요. 원래 잘 넘어지나 봐요. 아니? 그 몸이. 나 혼자 산다 이걔 누구지? 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 누구지? 아, 기억났다, 윌슨. 그나저나 그만 좀 때려. 걔 같아. 그건 먼지를 터는 게 아니라 숫제 구타잖아. 물론 걔는 아니지. 우와, 감정을 실어서 패버리네. 귀엽다고? 귀엽다면서 이래도 돼? 한 번 더 귀엽다간 사람, 아니 토끼 잡겠다. 괜찮아? 안 와도 돼. 동생은 먼지를 살살 털긴 하네요. 그런데 이 인형 정말 토끼가 맞기는 한 건가요? 아 당근 좋아해? 토끼잖아. 토끼잖아. 강아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강아지 같아. 이거. 강아지인가 토끼인가? 강아지는 그냥 이렇게 토끼처럼 귀가랑 귀가 없어. 예 토끼. 내 생각엔 강아지 같아. 알았어 토끼야 토끼. 이렇게 해서 정체불명의 인형은 토끼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새마을 운동 당시 지어진 옛 공관이자 극장입니다. 부여나 홍산 등에서도 영화를 보러 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고 급기야 호신술 도장 등으로도 이용됐습니다. 이곳에 가면 한쪽 벽면에 붙은 오래된 영화 포스터들이 눈길을 끕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또리장군, 별들의 고향, 아이는 이런 영화가 상영됐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장 신기한 건 다름 아닌 영화의 가격입니다. 매표고. My man. 얼마야? 뭐라고? 청소년 200원? 봐봐. 짱요. 잠깐만. 진짜? 일반이 500원. 요즘에는 일반이 11,000원, 학생이 8,000원쯤 하니까 일반은 20분의 1, 청소년은 4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제 우시장에 가야 돼요. 일로 좀 더 가다가 네, 여기서 빠져서 자 이제 우시장에 갑시다. 아이가 이끄는 대로 우시장으로 향합니다. 판교극장에서 우시장으로 가다 보면 철공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르릉 텅텅텅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이라도 난 걸까요? 신기해? 바로
경운기 소리, 논밭 갈 때, 농약 뿌릴 때, 무거운 짐 나를 때 쓰는 농촌의 팔방미인. 경운기를 처음 보는 아이는 그저 감탄사만 연발합니다. 참, 경운기를 후진할 때는 가려는 방향의 반대쪽 클러치를 잡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운기 소리를 뒤로하고 판교 철공소를 지나 우시장에 도착합니다. 하나로마트 옆 공터가 우시장 자리입니다. 우시장은 충남의 3대장으로 꼽힐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한창 때 우시장에 설 때면 무려 1000마리의 소들이 말뚝에 메어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좋게 1500년이 넘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장이 커 정도 보이죠. 여기는 보통 판교장은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5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한산 모시를 비롯한 지역 특산품과 농산물들이 주로 거래됩니다. 답을 하자면 판교장은 0이나 5로 끝나는 날, 한산장은 1일과 6일, 서천장은 2일과 7일, 장항장은 3일과 8일, 비인장은 4일과 9일 열립니다. 이 벽화 좀 봐. 판교장 주변 담벼락에는 우시장이 섰음을 보여주는 정겨운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시장을 지나 다음은 또 어디로 갈까요? 주인이 오시어서 오방앗간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현암리에서 가장 오래된 방앗간으로 명절에는 100명씩 줄을 설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옛말, 지금은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왜 아닌데요? 아니 원래는 일로 가서 바로 가면은 여기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 있거든. 어쩔 수 없지 뭐. 아무래도 동선이 약간 꼬인 듯 하죠. 다른 곳들을 전부 둘러보고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들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계획이 틀어지긴 했지만 오방앗간을 지나 다음 장소인 장미사진관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축지법 신공을 써봅니다.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네요. 이름이 참 예쁜 장미사진관입니다. 예쁜 이름과 달리 슬픈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장미사진관은 일제강점기 판교면을 통치한 11명의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적산가옥입니다. 광복 후 여관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쌀을 빌려줄 때 천황폐하 만세 삼창이나 쌀을 좀 주십시오를 일본어로 하게 한 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쌀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곳, 동일주조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득하게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동생입니다. 동생이 목이 터져라 우리를 부르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제가 너무 매정한 건가요? 2000년까지 운행했대요. 운영. 운영. 동일주조장은 현암리뿐만 아니라 판교면 남자들이 사랑했던 술도가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면서 운영난에 부닥쳐 20년 전인 지난 2000년 문을 닫았습니다. 3대째 100년 가까이 전통을 이어온 술도가는 장미사진관이나 판교국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탬프를 찍습니다. 저도 첫째에게 종이를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마지막 스탬프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마네요. 종이가 아니라 아이 손에 꽝 찍고 말았습니다. 내 손! 아 진짜 아파. 미안해. 진짜 미안.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걸까요? 그건 미안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여기로 콕 찍었다. 미안. 이거는 딱이야.
엄마한테 이러지 마라. 응, 맞지? 이제 학교 가자. 아빠들은 원래 이런가요? 내 손이 다친 것보다 엄마한테 혼나는 걸 더 걱정하네요. 완전 실망입니다. 스탬프 투어는 모두 끝났지만 꼭 가보고 싶었던 판교중학교 담벼락을 찾아갑니다. 판교중학교 정문 앞 담벼락이 알록달록 벽화로 곱게 단장되었습니다. 판교중학교 학생들이 작업에 동참해서 더 뜻깊은 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판교의 역사가 오롯이 담긴 예쁜 그림들입니다. 마치 옛 시절을 눈앞에 펼쳐 보이는 듯한 시도 한편 있네요. 시간이 멈춘 마을. 눈을 감으면 조그만 시골 마을. 옛 풍경이 보이네. 복작복작 거리던 시장. 졸졸졸졸 흐르던 하천. 왁자지껄 낚시하던 남종네들. 시끌벅적 옷 짜던 아낙네들.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정겨운 풍경이 보인다. 이곳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맘에 드는 담벼락을 배경으로 사진을 담아봅니다. 그 와중에 둘째가 나타나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옛날부터 하는 사기꾼. 규원이가 사기꾼은 사기꾼. 근데 저 뜻을 어떻게 알아? 아, 규원이가 아니고 규원이. 감히 범접 못할 클라스를 보여주는 이제가 45개월 된 사랑꾼입니다. 규원이가 사기자를 좀 사기대. 녀석은 폭탄 발언을 던지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과자를 집어먹으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얘야, 넌 어쩜 이러니? 아이고. 말했잖아. 너 그럼 나는 규원이가 사기자가 사기일 거야 물어봐. 알고 보니 중2 사촌 언니가 유도신문을 한 거였네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보지만 쉽사리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둘째도 왔으니 첫째와 함께 추억으로 남길 사진을 담아봅니다. 자, 이제 모든 미션을 클리어했으니 그 보답을 받으러 가볼까요? 천장에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멋진 새로 지은 판교역입니다. 이렇게 스탬프를 빠짐없이 찍은 리플렛을 건네면 판교의 옛 건물들이 그려진 예쁜 엽서를 줍니다. 먼저 그림 엽서를 받은 첫째는 자신이 실제로 둘러봤던 곳과 그림 엽서 속 풍경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봅니다. 둘째도 똑같이 언니를 따라해 봅니다. 역에 간 김에 플랫폼에도 올라가 봅니다. 운이 좋게도 서울 방향으로 가는 기차가 남쪽에서 바로 올라오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대박이다. 소름 돋고. 우와. 기차를 가까이서 본 적 없는 첫째는 감탄사만 연발합니다. 첫째가 참 감탄이 많은 아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열차네? 그치? 네, 용산. 기차가 떠날 때까지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 손을 흔들어 주신 여성 기관사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너야, 빠이빠이. 기차처럼 우리도 혈압리를 떠날 시간. 그런데 제법 걸어서 그런가 헛헛하네요. 아무래도 허기를 달래고 가야겠습니다. 42년 전통의 진미식당 콩국수냐, 48년 전통의 동생춘 짜장면이냐. 아이들의 선택은 짜장면입니다. 동생춘의 숯하면은 아주 가늘고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먹기에 좋습니다. 모든 재료가 큼지막한 탕수육도 일품.
그중 두툼한 버섯은 씹는 맛이 아주 그만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도 채웠겠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멈춘 이 마을과 작별을 할 시간입니다. 다시 또 언제 이곳에 오게 될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 모습이 계속 남아있을까요?